네, 안녕하세요. 떡치는 남자들 조목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떡이랑 쌀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조목남이라는 브랜드도 골목에서 시작하게 된 가게거든요.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월 매출이 몇백만 원도 안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월 매출을 1억까지 달성했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찍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매장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서 다양한 채널을 봤었는데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들이라서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을 했고 구구절절 정말 다 맞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시던데 밑에 댓글들 보니까 그럼에도 창업에 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장 관련된 영상은 사실 이거 하나로 절대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도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리고자 올린 영상이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은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세요. 먼저 어떤 장사를 선택하기 전에 장사라는 거에 대한 각오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매장을 하거나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걸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그랬고 예전에는 매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장님이라고 하면 다들 돈도 많이 벌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상사들한테 욕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사를 하는 것도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 매장 수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러면은 자기랑 동종 업계에 있는 매장하고만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외식업이 다 경쟁자라고 봐야 돼요.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는 모든 가게가 다 이제 운영이 되려면은 한 사람당 30개 이상의 매장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여러분들 30개가 넘는 음식들을 다 드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하고 업주의 관계가 절대 갑을 관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죠. 오히려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보다도 더 어려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돈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만큼의 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직원분들도 그만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본인이 뒷짐지고 계산기만 두들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장사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사장이니까 업주니까 마음대로 쉴 것이고 해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조그만한 가게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업체한테 계속 전화가 올 테고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가게 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마음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가게 앞에 나와 있는 그 매장 운영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가게가 열려있는 시간인 거지 그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료 준비도 해야 되죠. 재료도 사러 가야 되죠. 오픈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마감할 때 또 청소해야 되고 그 시간을 다 합하면은 일반적인 점심 장사, 저녁 장사 하는 곳은 14시간, 15시간 일한다고 보셔야 돼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대부분의 상권이 주말이 이제 피크인 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말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의 그런 시간 갖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좋다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식사하시는 시간도 마찬가지니까 몰릴 때 몰리거든요. 가게가 대부분. 웬만큼 유명한 상권 가서 보시면은 가게들이 대부분 다 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있다 가보면은 가게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죠. 장사가 잘 되는데 과연 자리가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차 있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건비, 월세부터 해서 재료비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줄이 꽉꽉 차 있고 밥대가 아닌데도 손님이 많다. 그 정도 아니면 사실은 다 녹록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도움을 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우울한 얘기 맞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이고 이 정도 각오는 있으셔야지 조그만한 매장이라도 오픈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우중충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 뭘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보유하고 계신 자본금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자그마한 가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템을 선택할 때 본인이 그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히 좋아만 해서는 대박집은커녕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정말 좋아해서 커피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반대로 나와 근인자가 된 판매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보셔야 돼요. 어떤 가격대에 제품을 팔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유통구조는 어떨지 등등 최소한 내가 이 제품을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겼을 때 생활은 되겠다, 가게를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뭐 밥 먹으러 놀러 다니다 보니까 고깃집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뭐 어떻게든 간에 융통을 해가지고 막상 오픈을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일은 많고 할 일이 많다 보니 직원들도 많아야 돼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도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고깃집 잘 되는 거 본인만 알겠어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 잘 되면은 옆에 또 계속 가게들이 생겨, 같은 가게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또 줄어들 거고 매출이 줄어들으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사람 줄이게 되고 사람이 주니까 본인이 일을 더 해야 돼. 일을 더 하니까 너무 더 힘들어. 거기에 사람이 주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별로니까 손님들도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돈을 들여서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라면은 최소한 인간적으로 정말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정말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론은 당연한 거고 실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템이 괜찮은지, 내가 매력을 느끼는 이 업종에서 나만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랑 실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를 정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고 싶으면 그건 도전해봐야죠. 만약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럼 일단 저희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사의 경험이 없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일단 이 외식업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아이템이어야 됐고 자본금이 적게 들어야 됐고 매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파일을 키워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다. 저희가 그 전에 경험했던 거는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잘할 자신도 있었는데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미 시장 자체가 커질 만큼 커져서 한 개인이 들어가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루 걸려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지금 2년 지나서 돌아보면은 남아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고요. 성장한 브랜드는 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떡이라는 제품을 보게 된 거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떡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빵처럼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선물용이라던가 답례품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지식함을 벗어나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재밌게 풀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떡을 한번 팔아보자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 줄 아냐고.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무슨 특별한 가이드북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학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일단 떡을 팔아야 되겠는데 무작정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무작정 찾아가서 일손을 도우면서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1시간도 안 자고 30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일손을 도우면서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 떡을 만드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과연 몇십 년 동안 떡을 만들어 오신 분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처럼 몇십 년 동안 기술을 숙련을 해가지고 또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탄탄하게 배우고 나와서 저희들끼리 또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기존의 떡들과는 다른 맛과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한 반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배우고 또 다시 거기서 재개발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매장을 운영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돼가지만은 사실은 한 3년 동안을 여기에 저희가 다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 전에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직 뭐 매장 오픈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템 선정하는 얘기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저희도 한창 달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떡을 세계화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방송에 나가거나 어느 인터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서 떡매를 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도 맥도날드처럼 세계적인 외식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침에 시청해주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과가 끝나고 시청해주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떡지먹이 좋은 날입니다.